안녕하세요. 세란병원 치과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오민석입니다. 세란병원 치과가 새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뼈이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뼈이식 하니까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뼈는 치아를 잡고 있는 뼈, 일명 치조골 이식술을 말합니다. 치조골이 뭐냐면 치아를 잡고 있는 말구유 모양의 뼈를 치조골이라고 하고, 그 치조골이 치아를 단단히 잡고 있어야 저희가 치아를 이용해서 맛있는 것을,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주질환, 잇몸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그 치조골이 녹게 되고, 옛말에 이제 풍치란 말이 있죠. 풍치는 치조골이 많이 녹아서 치아가 흔들흔들 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치주 질환이 심해지면 치조골이 녹고, 치조골이 녹으면 치아가 빠지고, 치아가 빠지게 되면 그 치아를 대체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필요한 것이 뼈 이식, 치조골 이식술입니다. 이를 뽑고 나면 그 자리는 이제 뼈가 재생되긴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 뿌리가 멀쩡했는데 뽑는 경우, 충치가 심하거나 아니면 교정적인 이유로 뽑는 경우에는 그 치조골이 재생이 잘 됩니다. 하지만 치주 질환이 심해서 뽑는 경우에는 치조골 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치조골 이식술, 뼈 이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할 때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뼈의 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뼈의 폭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뼈의 높이가 부족할 경우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뼈 이식술이고, 특히 위턱뼈에 이제 뼈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 상악동이라는 공간에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상악동 골 이식술이라고 하고, 뼈 이식이 아주 대표적인 예죠. 예전에는 자가골을 많이 채취해서 썼습니다. 자가골을 채취하는 부위는 턱뼈에서 뗄 수도 있고, 이쪽 아래 턱뼈 뒤쪽에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위턱뼈 부분에 뺄 수도 있고, 아주 심하게는 장골이라고 해서 엉치뼈에서 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가골 이식술의 가장 큰 문제는 자가골을 빼는 부위가 수술 부위보다 훨씬 아프고 멍두들고 붓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커서 요새는 뼈보다는 같은 사람 종류인 동종골, 아니면 소나 말의 뼈인 이종골, 또는 우리가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골을 사용해서 뼈 이식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뼈 이식술의 부작용은 감염으로 인한 이식술의 실패 외에는 크게 부작용은 없고, 저희가 뼈 이식술을 할 때는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임플란트 시술의 어떤 장기적인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부위는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은 임플란트 시술하면서 보통 같이 시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임플란트 시술을 회복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통증이 심하거나 부작용이 심하거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당연히 인공뼈나 추가 재료가 들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요새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 가격 낮아진 것을 이제 뼈 이식술로 이제 뭔가 이렇게 대체하려는 그런 대형 병원들에 의해서 모든 치아를 다 뼈 이식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 불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잇몸이 나빠져서 이를 뽑고 그 부위에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게 되면은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오래 쓰시는데 도움이 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니시는 치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하고, 나는 절대 뼈 이식술을 안 할 거야, 나는 뼈 이식술을 안 할 거니까 거의 맞춰서 해주세요 라는 그런 선입견은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뼈 이식술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뼈 이식술은 성공률을 높이는 수식이지 뼈 이식술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실패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절대 안 하겠다고 뭐라고 하세요, 선생님 경우에? 그러면 있는 뼈 내에서 최대한 깊이 씹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변경하지만,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치아가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심미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바깥쪽에 뼈가 녹으면서 그쪽에 치주 포켓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장기적으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환자분을 잘 설득해서 가능하면 최선의 치료를 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잇몸뼈는 보통 치주질환으로 나빠진 경우에는 완벽하게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도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해부학적 한계, 아래는 신경, 위에는 상악동, 또 비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뼈 이식술은 누구를 위한 수식이 아니고 환자분을 위한 수식이고, 이것은 적절하게 시행될 경우에 환자분한테 최선의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만한 치과 의사와 잘 상의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면 환자분의 불신도 없어지고 임플란트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